28년 전 그녀는 이름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름을 되찾은 여군이 조직의 보스를 무릎 꿇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미국 해병 특수정찰대 출신이란 사실을. 서울 명동의 어둑한 골목길 저녁 7시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시카 김이 낡은 흑백 사진을 손에 쥐고 서 있었죠. 28살의 그녀는 키가 170cm 정도로 날씬하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검은색 머리카락과 곧은 자세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죠. 엄마, 아빠, 저 정말 한국에 왔습니다. 제시카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완벽한 한국어지만 어딘가 서툰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가씨 혼자 뭐하고 있어? 갑작스런 목소리가 들렸죠. 5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선 김태수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 뒤로 덩치 큰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제시카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태수가 제시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외국인이네. 영어 할 줄 알아?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어색하게 해? 어디서 왔어? 교포야? 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제시카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죠. 저기, 지나가게 해주세요. 야야, 급하게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가 이 동네 안내해 줄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태수가 제시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제시카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둘러싸며 퇴로를 차단했죠. 제시카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가씨, 우리 착한 사람들이야.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왜 이래? 태수의 목소리에 비릿한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같은 골목길 10분이 더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제시카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태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 이 아가씨 정말 예쁘다.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가? 피부가 너무 좋은데? 태수가 제시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제시카가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죠. 손, 치워주십시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수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제시카의 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아야야, 힘 좀 빼. 태수가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제시카가 손을 놓자 태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죠. 야, 이년이 감히. 어디서 힘 좀 쓴다고. 형님, 그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죠. 부하 중 하나가 제시카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제시카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균형을 잃지 않고 있었죠. 마치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잖습니까? 제시카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겠어? 그냥 차나 한잔 하자는 건데. 태수가 다시 제시카에게 다가갔죠.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제시카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병대 부트캠프에서의 훈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한 번만 더.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수가 그녀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죠. 태수의 손이 제시카의 목에 닿는 순간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시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던 긴장과 두려움이 일순간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침착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시카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어요.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톤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낀 태수가 잠깐 멈칫했어요. 뭐? 경고. 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경고를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제시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의 손목을 다시 잡았죠.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정확하게 말입니다. 그녀의 손가락들이 태수의 압박점을 찾아 눌렀어요. 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 나. 태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제시카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했죠. 태수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제시카가 태수를 방패로 삼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한 명씩 와보십시오.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었죠. 마치 전장에서 돌아온 전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가장 덩치 큰 부하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휘두르며 제시카를 향해 돌진했죠. 하지만 제시카는 태수를 밀어내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그 부하의 다리를 걸었어요. 마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태클이었죠. 으아! 덩치 큰 부하가 바닥에 떨어지며 신음했습니다. 제시카는 즉시 일어나서 다음 공격에 대비했어요.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년 뭐야? 격투기라도 배웠나? 태수가 손목을 비비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고 다시 거리를 두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그 부하도 곧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만. 제시카가 외쳤어요.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십시오. 하지만 태수와 부하들은 이미 분노에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들에게는 후퇴란 있을 수 없었어요. 제시카도 이제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은 말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골목길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고 멀리서 들리던 도시의 소음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야, 인연 완전히 미쳤네. 태수가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날카로운 날이 네온사인 불빛에 반사되며 번뜩였죠. 너 같은 년은 확실하게 혼내줘야 정신을 차려. 제시카의 눈이 그 칼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받았던 모든 훈련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지역에서의 실전 경험들, 그리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모든 기술들이 그녀의 몸 곳곳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뜨는 것처럼 말이죠.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제시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골목길의 온도마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인연이 끝까지 허세를 부리네. 태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제시카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가 움직였어요. 마치 총알처럼 빠르게,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말이죠. 왼손으로 태수의 칼든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딸깍,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태수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나머지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시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부하를 정확한 명치 타격으로 무력화시켰죠. 두 번째는 목 뒤 압박점을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관절기로 제압했어요. 네 번째 부하는 겨드랑이 아래 신경을 눌러 마비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5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일까요?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벼운 산책을 마친 것처럼 말이죠. 태수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제시카를 올려다봤어요. 너 대체 뭐야? 제시카가 태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제시카가 태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을 찾으러 온 딸입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진짜 뭐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일반인이 어디 있어? 제시카가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 작은 금속판에는 USMC FORC RECON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국 해병대 특수정찰대 출신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3년간 복무했죠.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특수부대? 한 명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제시카가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28살 입양아일 뿐입니다.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단서를 따라 친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왔죠. 제시카의 손이 다시 그 낡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울 명동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이 골목골목을 다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저는 그냥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태수가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죠. 우리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시카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무력한 여성이었다면? 만약 제가 저항할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저지르려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태수의 깨진 손목을 보며 말했어요.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고 4명의 경찰관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어요. 태수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의아해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고 1명의 여성만 멀쩡히 서 있는 상황이 이상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경찰관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5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1명의 여성만 멀쩡히 서 있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태수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죠. 그 여자 1명이 당신들 5명을 모두 경찰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시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정당방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저를 성추행하려 했고 칼까지 꺼내셨거든요.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견했습니다. 이 칼이 누구 것입니까? 태수와 부하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제시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를 위협하려고 칼을 꺼내셨는데 제가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시카가 미국 여권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여권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군 신분증도 있네요? 네, 미국 해병대 특수정찰대 출신입니다. 제시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경찰관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에 모든 상황이 설명되었거든요. 선임 경찰관이 제시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사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제시카가 대답했어요. 선임 경찰관이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따라서 경례를 했어요. 태수와 부하들이 이 광경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피해자에게 경례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제시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분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말이죠.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소 안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먼저 성추행을 시도했고 칼까지 꺼냈는데 제시카가 그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서 바라봤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가족을 찾으러 왔거든요.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을 떠난 후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부하들은 모두 병원으로 향했고 제시카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녀가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시카가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네,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혹시 방금 전 일을 제가 다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남성이 말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들고 계신 그 사진, 제시카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 이거요? 제 부모님 사진인데. 남성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혹,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시카 김입니다. 아, 한국 이름으로는 김지은이라고 해요.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남성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지은아, 우리 지은이가 맞구나. 남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김현수라고 해. 제시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 아버지. 김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시카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28년 전,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매일 이 사진을 보며 기도했단다. 그럼 어머니는?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찾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마지막까지 너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시카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나요? 김현수가 제시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했던 거야.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오른쪽 손목에 있던 작은 흉터. 아직도 있지? 김현수가 말했어요. 제시카가 손목을 보니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 돌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야. 그리고 내가 방금 보여준 그 용기. 내 어머니를 똑 닮았구나. 김현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김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아, 사실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어. 우리가 너를 잃어버린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시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조폭들과 문제가 있었어.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그들이 너를 데려간 거야. 제시카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조폭들이 저를 데려갔다고요?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은아. 그 조직의 보스가 박철민이라는 놈이었어. 지금도 이 근처에서 세력을 부리고 있지. 우리는 28년 동안 너를 찾으면서 그들과 싸워왔단다. 제시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방금 전 저를 괴롭힌 그들도 그래, 박철민 조직 소속일 거야. 운명이란 게 정말 기구하구나.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한 셈이야. 김현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김현수, 그 남성이 소리쳤어요. 오늘 우리 부하들이 당한 게 내 짓이냐? 김현수가 제시카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철민, 이제 그만해라. 28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박철민이 제시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이 계집이 그때 그 꼬마 지은이냐? 그래, 내 딸이다. 이제 다 끝났어, 박철민. 김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이 비웃었어요. 끝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오늘 우리 부하들을 때린 값을 치러야지. 박철민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려는 순간 제시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시카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 맞죠?
28년 전에 저를 납치한 장본인이 박철민이 당황했어요. 뭐, 너 지금 뭔 소리를. 미국 해병대 특수정찰대 출신 김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집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제시카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박철민에게 다가가서 그의 목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박철민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갑자기 골목 곳곳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김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28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경찰청에 있는 내 친구들이 오늘 밤을 기다리고 있었어. 박철민과 부하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제시카가 박철민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28년의 빚, 오늘로 다 갚았습니다. 3개월 후, 제시카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집에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날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시카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앞으로는 제가 이 가족을 지킬게요. 28년 전 그녀는 이름도 가족도 없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그녀는 가해자에게는 단호했고 부모님께는 따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고 돌아갈 집이 생겼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감동,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감동 인생이었습니다.